자, 시간상 2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 이후로 가장 중요한 거. 기억의 문제 봐야 되는데 기억이 몇 문단에 있어요? 2문단에 있죠? 네. 3번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소설됐잖아요. 그럼 고문체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고문체가 어디에 써져 있어요? 당연히 이 문단에 있겠죠. 이 문단에 공자, 맹자가 쓰는 문체의 고문체는 동그라미 해놓고 비타민을 가진 글자 중복 사용을 피해서 논리적으로 내용 서술에 적합하다. 그럼 논리가 나와야 돼. 논리를 일단 저는 앞뒤 지문이기 때문에 논리를 써놨어요. 그럼 정답 눈에 보이네요. 정답 몇 번? 하나, 둘, 셋. 3번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아까 여기 써져있던 거 기억나죠? 단어로 찾아보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얘가 왜 고문체로 쓰였나? 1번도 그냥 읽어보면 일리는 있어 보여. 2번도 일리는 있어 보이잖아. 근데 봐봐. 아까 앞에 나왔던 서머리에서 중점적인 게 뭐예요? 고문체의 특징이 논리적이래잖아. 그러니까 정답 바로 3번이죠. 나 이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3번만 한번 읽어볼게. 2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한 제가 논리를 찾은 건 오른쪽만 맞는 거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 사건을 기록하는 건 맞죠. 왜? 당시가 고려시대이기 때문에 이전 왕조권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전 왕조 뭐야? 삼국시대랑 통일신라겠죠. 이해되지? 3번 바로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거. 성경 이론이 방대의 수입한 자를 바탕으로 설된 삼국 유사는 역사 및 불교에 관련된 설화, 향가도에 수록돼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체 두더진 특징, 신약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는 전세에 많이 나타난 것이다. 좀 다르네, 삼국사기랑. 그치? 이런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파트 일들을 수십 회 정리한다. 이는 신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전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는 삼국사기 등의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추천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 사실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도 이제 신기한 이야기, 귀신 나오고 이런 거, 요제지라는 책에 묶어서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자, 보아, 삼국사기는 완전 기록이었잖아. 그죠? 유교를 기본 바탕으로 한 기록이었고, 삼국유사로 간다면 따라합시다. 유사하네.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아, 유사가 뒤에 나왔잖아. 뒤에 나오면서 약간 신화 같은 것도 들어간다. 이해됐지?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A로만 우리가 해보는 거야. 왜? 요새는 보기에서 해당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A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하려는 삼국사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X죠. 무슨 삼국사기 의도를 따라요. 얘 지금 승려간 건데, 그지? A 내용 중 일부가 삼국사기 출처로 제시했다. A의 내용 중 일부가 일부의 삼국사기의 출처로 제시 일리는 있죠. 네. 왜냐면 기본으로 바탕냈어요. 해당 내용 유교 경전의 중고한 실천의 의미가 담기게 위에 안 나옵니다. 일단 그죠? 네. 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 세무쳐 넘어왔습니다. X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번 A가 방단자를 기반으로 서술됐다. 방단거 맞습니다. 첫 줄에 나와. 맞지? 네. 중문초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리는 있어 보여. 3번 쳤습니다. 다음 갑니다. 4번 읽어줘. 시작. A의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맞네. 요까지 맞잖아. 그지? 네.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김무시의 관점과 이런 관점이 달랐다. 얘도 일리는 있네. 세모네. 그지? 다음 A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러니 개인이 편찬한 역사성인 것은 개인이 편집한 거 맞아요? 개인이 했잖아. 이런 문제야. 그지? 네. 맞아. 당대 지식인들이 중국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 비판 위에 전혀 안 나오죠? 네. X지? 그럼 몇 번에 몇 번이야? 몇 번이면 3번 아니면 몇 번? 4번이잖아. 맞죠? 네. 그럼 방단 자료가 다시 한번 뭔지 보자. 방단 자료를 기반으로 소수한 것까지 맞아. 근데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건 사실 이 안에 나와야 되거든요. 보기에. 근데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얘가 다시 삼국 사기의 관점은 뭔지 한번 사기의 관점 한번 보자. 4문단의 첫 번째 줄 나오거든요. 읽어줘. 시작.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람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광고 같은 제2의 기록에서 엮어진다. 두 개예요. 사로는 뭐야? 적극적 가치 평가가 있는 거예요. 됐죠? 네. 그쵸? 사로는 그 다음에 번개 의미가 있다. 지금 나오고 있어. 맞죠? 그 다음에 J는 천문지나 오행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과 달리 삼국사기는 봉기에 담겨 있는데 봉기에 제가 기록된 김부식의 유교 사상 여러 입장 중 천인 가문설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랑 천인 가문설이잖아요. 네. 그죠?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어? 얘는 삼국 유사는요. 불교에 관련된 설화, 향가 등 이런 걸 했잖아. 그래서 봐봐. 당시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에서 빠뜨린 일을 수집한 거잖아요.
빠뜨린 일. 그럼 봐. 앞에 입장에서 뭐겠어요? 뭐야, 쓸데없는 거니까 빠뜨린 거고, 얘는 쓸데 있으니까 끼인 거고. 이해됐죠? 3번, 4번 중에 뭐가 더 맞겠어? 4번의 확률이 더 높죠. 약간 수능 문제랑은 방향성에서는 벗어납니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 그래, 보기로만 보고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 작년에 비교해서. 작년 거는 저 보기 읽지도 않았어요. 앞에 걸로만 찾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고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윗글 바탕을 보기에 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삼국사기 28 백제 봉기의 6 의자왕에서 백제 마지막에 의자왕과 관련해 다음 같은 기록한 사건이 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름 사월 거기 수만이가 나무에 모였다. 왕도에 저 사람들이 까딱없이 놀라서 자랑하는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은 자가 100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견을 셀 수 없었다. 논할 만한다. 백제 마지막 일을 행한 일은 도리 어긋나지 않고 또 대대로 신라 원사대와 고려 연합하고 화목함으로 설심약하며 이익과 편향에 따라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지를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 크지 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사람이 친하고 이웃과 잘 지는 것이 나라의 보배란 말과 달랐다. 이에 당나천자 조보에는 조서를 내려 구원을 풀라고 했는데 겉은 딴척하면서 속을 어겨 큰 나라에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백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당연히 내렸죠. 지금 그죠? 맞죠? 네. 자, 나루부터 한번 볼게요. 나루 갑니다. 자, 3번. 나에서 백제행에 대해 도리 어긋나게 행한 것이 많다. 맞네. 네. 그럼 벌써 오른손 문제가 돼. 선생님, 오른손 문제가 뭔나요? 전제 다 똑같아. 전제는 맞다고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나는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유교적 역사관 관점 삼국사기니까 당연히 맞겠지. 동그라미 이해돼? 삼국사기 유교적 베이스잖아. 맞아요? 네. 자, 4번은 오른쪽만 읽어. 나는 시작. 나는 유교 경전에 충고하여 실천적으로 맞네. 동그라미잖아. 맞지? 네. 다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나는 백제의 멸망에 대한 사론을 기록했다. 맞네. 나는 고려 정신을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 제시하는 김부식의도 맞네요. 가로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가로 볼게요. 가에서는 그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네. 천인 가문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1번 볼게요. 가나 한국가에서 일어나는 기한성. 거봐, 내 말 맞죠? 왼쪽은 맞다고요. 오른쪽. 가에서 정치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는 거야? 아니요. 지금 신화는 어차피 지워졌어요. 근데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으면 제2의 신화적 성격이 지워지는지, 제2가 뭔지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2가 어디 있는지. 제2가 두 번째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4분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이야. 죄에 대한 기록은 천문제나 오행이 별도로 정리한 두가 달리 본기에 그냥 넣어냈다잖아. 그래서 죄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 유교 사상 여러 입장 중에 천인 가문설에 하늘이 반응을 한다 그 입장이잖아요. 맞죠? 네. 그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야? 하늘이 이미 나라가 망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밖에 안 되죠. 2번. 가와 같은 죄의 기록에 중국 역사사 달리 본게 있다. 방금 읽었죠 내가. 앞에 거 맞죠? 네. 그 다음 가부터 읽어줘. 시작. 가에는 청문설의 관점으로 제2의 이건 정확히 맞잖아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작년 수능에 밑에서 세 번째 문제랑 유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듀오를 있겠지 하고 듀오를 찾았더니 없었고 이렇게 솔로로 앞으로 허를 찌른 문제들이 있다는 거야. 100문제 중 이런 문제 한 문제니까 난 그래도 아까처럼 뭐예요? 가나다라라면 라부터 볼 거고 ABC 나면 D부터 볼 거예요. 이해됐지?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를 인문연설 했고 인문연설 2는 넘어가 주시고요. 인문예술 2를 넘어가면 뭐가 나오죠? 사회문화가 나옵니다. 사회문화 모양 한번 봅시다. 아웃소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아웃소싱은 기업의 이윤을 최다하기 위해 캠 내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 전문가나 전문 기업이 탁월함을 의미한다.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된다. 잘랐어. 제 회사 생활에서 가장 이제 업적이 빛났던 게 아웃소싱이었습니다. 제가 아웃소싱 업체 했을 때 최대 업적은 서울시에서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고 서울시의 청소년은 아니죠. 이제 취업 준비 취준생을 모아서 지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했는데 저희 회사가 1등, 저희 팀이 나갔거든요. 2등이 당시에 잘 나갔던 웹사이트 커리어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아시죠? 네이버 다음 할 때. 다음, 그때는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유명했는데 저희가 그거 꺾고 1등 했을 때 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뻤지. 옛날 생각 나는군요. 아웃소싱 별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봐봐. 아웃소싱. 우리가 회사인데 회사에서 이 생산직을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기 쉽지 않아서 준석회사라는데 맡긴 거야. 생산직 1000명인데 1000명을 당신이 알아서 뽑았고 관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관리비를 우리가 주겠죠. 그리고 너가 이제 밑에서 뽑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난 시스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따라합시다. 용역. 자꾸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용역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신병이 있죠. 약간 따라합시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회사 생활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기본적 회사 80년대 90년대 사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돼? 주임. 그 다음에 대리가 돼. 그 다음에 과장이 돼. 그 다음에 차장이 돼. 그 다음에 부장이 돼. 그 다음에 요 잘랐어. 여기까지 가는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뛰어넘게 되면 하이퍼 이사가 됩니다. 상무가 돼요. 물론 중간도 있어. 상무 보라고. 전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사장, 사장, 그 다음 뭐야? 부회장, 회장 됩니다. 맨 처음부터 회장까지 가는 사람은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원부터 부장까지는 정규직인데 이사부터는 정규직은 아니에요. 너가 월급, 이사 임원 되면 거의 별이죠. 스타라고 하는데 돈 엄청 많이 받긴 하거든? 근데 10월 31일이야.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해봐. 레디, 액션. 회장님 부르셨어요. 내년부터 출근하지 말게. 이런 것이에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장이야, 부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게 해봐. 물러나라 이게 가능합니다. 왜? 부장까지는 직원이라니까요. 정규직이에요. 네가 날 함부로 잘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원부터는 정규직이 아니걸랑요. 그냥 뭐예요? 거의 임시직에 가까워. 참 웃기죠? 선택입니다. 부장으로 10년 회사 생활 더 할래? 임원하고 한 2년 하면서 월급 많이 받을래? 부장. 길고 얇게가 좋대. 임원. 임원 돼서 그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한번 자랑. 임원 오케이. 저도 저희 아버지가 삼성증권에서 상무로 배편하셨는데요. 진짜로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이제 내가 그때 군대에 있을 시즌이었어. 군대에 있을 때 면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 회사 그만뒀다. 그랬더니 옆에 엄마 쿡 치면서 그만둬 잘린 거지. 까까까까. 그래서 어떻게 임원이 상무가 대삼성증권에 한 방에 자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설명을 좋아하셔서 설명하시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신 회사는 미래에셋이라는 미래에셋증권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웃소싱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이 가져서 아웃소싱 회사에서 헤드헌터로 잠깐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핵심 전략이 뭐냐? 타 기업이 쉽게 모아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의미한다. 산업 중에서는 아웃소싱 시간을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면서 산업 중에도 높다면 기업은 해당 분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에도 낮다면 해상 분야를 분산식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좋다. 핵심 역량 아니지만 상업 중에도 높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아웃소싱 영업을 읽어줘. 시작.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 시행된다. 핵심 역량은 아니야. 산업 중요도가 낮을 때 시행된대요.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두 번째, 비용이 중요한데요. 이는 내부 제조, 아웃소싱 어느 게 비용 중에서 위에 있는 걸 따진 거다. 내부 제조라는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한다. 고정비는 제품 생산 순환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변동비는 생산 제품 순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용이다. 아웃소싱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짜의 탐색비용, 계약비용, 구매비용이 지출된다. 기업이 한 개의 제품 생산 비용은 시 기업이 필요하는 제품 수량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 변동비에 제품 수량을 곱한 것이 고정비의 한 만큼의 총비용인데 아웃소싱 하는 경우 제품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서 Q를 곱한 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 아웃소싱 맡길 때 비용 차인데 내부 제조 시 총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 시에 총비용 그래프보다 더 위에 시작하는 이유는 제품을 직접 제조할 때보다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웃소싱은 기업의 아웃소싱 시행 여부는 두 그래프가 만난 지점의 제품 수량인 Q-에서 정해진대요. 기업이 필요한 수량이 Q-보다 적을 경우 아웃소싱 유리 잘러. 그러니까 수량이 적을 때는 아웃소싱이 유리하고요. 반대 경우는 내부 그냥 내가 정규직 뽑아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해됐지?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 형태 여러 가지인데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 생산비를 낮추려고 OEM 알죠 우리 그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짤 있잖아. 이 나이키 정품인가요? OEM입니다. 아니 정품이냐고요? OEM입니다. 과연 정품일지. OEM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 OEM은 정품이 아니야?
사실 정품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치. OEM은 주문자가 상상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 받은 외주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제품 제조하고 완성해 납품하는 형태다. 자, 말레이시아의 준석 공장이에요. 나이키 회장에 간 거야. 우리 회사 거 이거 납품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에 찍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OEM. 그냥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너 맘대로 사면 돼. 너가 메이드 인 똑같은 나이키야.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야. 하나는 메이드 인 USA에 써져 있어. 가격 똑같아. 뭐 살래? US. 그러면 분명히 USA에 샀는데 넌 그러면 여기서도 메이드 인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벌써 손하는 게 USA잖아. 그죠? 이해돼? 어쨌든 그게 OEM이야. 자, 외주업체 주문자의 요구사 사항만 따를 뿐 독자적 권리는 차별된 지적 소유권 못 가져요. 완성된 제품 실제 생산은 외주업체가 아닌 주문자의 상품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OEM을 하려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 마케팅 등만 집중할 수 있고 생산 관련 시설은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 절감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나이키 사장이야. 공장 하나 지금 방금 더 지었어 안 지었어? 안 지었잖아요. 얘가 있는 공장에 그냥 너희 납품 통과, 너희가 납품하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안 들면서 내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이해되셨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봐봐. 내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잘 돌아가겠죠. 제품 퀄리티 좋고. 근데 이제 몇 년간 관리 감독 안 했더니 주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대충 그냥. 막 물 막 빨간 물 막 빠지고 빨리 했더니 그쵸. 메이드 차이나 공장들 그쵸. 그럼 뭐예요? 이 제품에 대한 불신이 쌓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또 한 번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타국의 기업에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으로 진출할 때 발생하는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주 업체는 다른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치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주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 이익률이 낮고 OEM만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준석 공장이 나이키만 믿고 모든 지네 자사 제품은 이제 아예 안 만들고 나이키만 계속 찍어내고 있어서 근데 어느 날 회장이 거래 종료해요. 그럼 얘는 난리 나는 거죠. 왜? 뭐 자사 브랜드도 없고 계속 찍어내는 건데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에 가져야 되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큰 범위 내 개괄적 시침 정해 중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사 설계 완성가 필요하다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ODM 봐봐 뭐 좀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 맥도날드가 그 나라만의 너 미국에서 진도 대파버거가 있겠어요? 설마 없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ODM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우리나라에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규격만 지켜주고 너희가 알아서 칼라 니네 멋대로 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ODM이야. ODM은 OEM에 비해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고 외주업체는 주문자 협의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적 재생산을 공유할 수 있지만 제품 주문자 상품명으로 출시된다.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식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외주업체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외주업체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외주업체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외주업체는 생산 과정에 세부 절차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산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하며 OEM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대신 외주업체는 OEM에 비해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외주업체와 차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3.1절 에디션하고 너가 이제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걸 일장기가 지켜있는 거야. 그럼 돼? 그럼 뭐야? 너희 이 공장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잖아. 난리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러면 요약을 해보자고요. 자, 갑니다. 요약. 사회 문화의 일은 뭐가 나왔냐? 아웃소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일반 아웃소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단어인 OEM이 나왔죠. 맞죠? 네. 3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ODM이 나왔죠. 그쵸? 이해되지? 일문단 한번 볼게요. 일문단에서 일문단은 아웃소싱에 대해서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개념 2번 이문단에서 보니까 비용이 제일 중요한데 1번 직접 생산할 때가 있고 2. 아웃소싱을 맡길 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저 그래프 잘 못 그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가 Q 다시였고 그 다음에 얘가 Q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을 보니까 내부 제조시의 총 비용이야. 내부고 얘가 아웃소싱이야. 그렇죠? 맞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기업이 필요한 수량이 Q 다시보다 적을 때 Q 다시보다 적을 때 얘가 유리하고요. 이거보다 많을 때 뭐가 유리하지? 그냥 내부 그냥 내가 정규직 뽑아서 하는 게 유리하다까지가 이 문단이었습니다. 맞죠? 네. 속속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3문단에 보니까 드디어 OEM 주문자 제조 표시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OEM이 나오고 있어. 넘겨볼게요. 넘기면서 계속 OEM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 마지막 문단으로 ODM이 나오면서 뭐가 더 기술이 높은 거래요. 얘가 더 기술이 높고 어느 정도 일명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왜 구찌나 루이비통도 보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건 뭐 체리가 붙어있지라나 뭐 좀 다르거든요. 패션도. 그러니까 얘네는 보통 뭐야 OEM은 아니고 ODM이겠죠.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내는데 거기 문의는 너희가 뭐 더 넣어도 돼 플러스 에디션은 너 맘대로 해 저편 에디션으로 해 요런 걸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ODM. 요걸 하려면 기술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기술력이 안 좋으면 원청 회사가 가만두질 않겠죠. 너 그걸 우리 제품을 만들었니? 이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단계를 거쳐서 벗어나야 얘가 되는 거지. 얘로 바로 되기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제가 오늘도 아까 구구절절 아웃소시에 대해서 또 추억에 대해서 설명이 많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저는 경험을 해본 거니까 46살 아저씨가 웬만한 거 다 경험해봤겠죠.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죠. 그치? 약간 내용도 재밌고 속속 들어오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거 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 사실. 그죠? 너 생각해봐. 삼성전자가 미쳤다고 삼성전자 모든 걸 다 만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OEM 아니면 ODM이에요. 주로 OEM 만들죠. 카메라 이렇게 해서 합시다. 배터리 저쪽 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은 너무 많아서 잘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밑에서 예를 들어서 너 생각해봐. 너희가 그냥 배터리 만드는 회사인데 서원실업 삼성이 배터리 계약합시다. 폭발적으로 오르겠죠? 폭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가 자기 멋대로 막 들쑥날쑥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정해진 규격에 맞게 하겠죠. 그러면서 얘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간단히 짧게 뽑아야 돼.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이번 아카데미 페스티벌 계약할 때 아카데미 페스티벌 10만 명 모읍시다 알바. 그럼 내가 직접 뽑겠냐고요? 그러진 않겠죠. 아웃소싱 맡겨서 10만 명 알바 뿌려서 전단지나 그런 거 하는 사람 뽑아주세요 하겠죠. 그게 더 뭐예요? 이익이니까 순서가 이해됩니까? 기업은 왜 있는 겁니까? 이익 추구예요. 첫 번째 목표는 이익 추구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웃소싱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상하게 동양에서만 아웃소싱이라는 회사가 부정적이야. 많이 부정적인데 거기 인력 시장이에요? 용역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천만 말씀입니다. 아웃소싱 없으면 이게 한국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나라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은 안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최대치 또 경신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본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미국 경제도 초고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구덜덜덜덜 어쩔 TV 저쩔 TV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오케이 그 마음을 모았어. 1번부터 4번까지 풀어줄게요. 이따 봐요.